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식 당시 심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자, 또 시작됐습니다. 검찰 인사 물갈이요. 이 심우정 총장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 시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거였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든지 또는 민주당이라든지 그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사직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좀 전에도 얘기 나온 것처럼 바람 앞에 그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약속했던 어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기간 동안 상당히 훼손됐다라는 비판. 그래서 지금의 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 개혁 부분을 자초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사퇴하고 나가는 것, 사실은 자기 보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앞에 지금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음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있고, 세 번째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직거래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관련돼서 외압 의혹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에게 어떤 이 수사의 칼날이 넘어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본인이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이 없었는데 풀이 먼저 누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박이 심하게 있었죠. 예.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도 압박이고, 가장 큰 압박은 아마 심 총장이 사의 표명 직전에 있었던 인사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늘 있었던 것처럼 법무부하고 아마 인사 전에 협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검찰의 개편이나 아니면 인사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직을 통해서 이제 항의하는 수단이죠. 물론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 항의 그 방법이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평가받는 그 개편 작업 관련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 총장의 말을, 사실 그 담당 기관인 총장의 말을 들어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임명됐던 김호수 검찰총장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똑같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이거 거부권 해주십시오라고 면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때 사표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성향에 상관없이, 임명권자에 상관없이 검찰 조직의 이와 같은 정치권에 의한 개편 문제는 국내 이해관계에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 말을 김호수와 심우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저항의 방법이나 저항의 강도 이런 걸 떠나서 임기제 공무원을 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검찰의 정권 바뀜에 상관없이 임기를 지켜라는 것인데, 자,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검찰을 존중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해야 돼요. 저는 반려하는 여부를 보면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낸 것인지 압박에 의해서 낸 것인지 알 수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어제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문 240자가 조금 넘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려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하고 있는 검찰 개편, 검찰권 폐지, 예. 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왜 하는지 알겠다. 이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적인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권력층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부작용도 있지만 권력층을 향한 수사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거든요. 이거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저렇게 애둘러서 일본화된 단어를 써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행보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면 예.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미명하에 하고 있는 이 시도는 이제 막았으면 좋겠다.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도 들어와서부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 검찰을 흔들어대고 그다음에 또 이 정부 들어서도 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흔들어대고 이거는 국민께 피해가 갈 악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번만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해당 법안 통과 이후에 25명의 검찰총장 중에 9명만이 임기를 채웠어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988년도부터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예. 보장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발효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임기를 채운 사람들보다는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왜 채우지 못했냐?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신무정 검찰총장처럼 본인이 스스로 어떤 새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 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간 사례들이에요. 본인이 그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후배 검사들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벽을 허물어뜨린 사람이 본인 스스로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도리는 없죠. 지금 끊임없이 검찰을 흔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가 자꾸만 국민들께 각인시켜 드린 거예요. 검찰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검찰권을 갖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야,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좀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반발 이런 부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예.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검찰총장들 사직의 역사를 보면 예. 일단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지막 김가경 검찰총장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난 검찰 못 믿겠다 그랬더니 사표를 내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그때 김수민인가요? 하여튼 검찰총장 그분도 김수남 검찰총장 예. 그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사표를 냈어요. 예. 이것이 뒤늦게 나중에 이제 재직의 변을 보면 다 흔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호수 총장의 경우에도 뭐 나중에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라. 정치권 양극화 그대로 검찰의 양극화로 오면 안 된다.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검찰이 국정 그 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나요? 검찰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국정 철학과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관련돼서는 현 정부나 전 정부나 마찬가지로 다 칼끝을 겨누고 있고 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지 이게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지고 나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당신들 수사 할 거면 그만둬라. 예. 이런 정도의 정치권의 의사 표현이라 그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권력 분립 역사의 치욕이죠, 치욕.
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 부분 당연히 맞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그겁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 왔었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의 모습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의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은정 부장검사니까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하다가 차장검사도 거치지 않고 지금 서울 검사장에 오른 것, 또 그리고 이 동부지검이라고 한다면 법조계에서 흔히 동남북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곳이 서울 동부지검이라는 건데 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 중에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예. 중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 자천성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임은정 지금 현 검사장의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이분의 정치 편향성, 이분은 친민주 성향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입니다. 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검찰 내부의 평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한다는 평가가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물론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검장을 하는데 예. 그러면 경험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범죄,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고검에 항고전담하는 것 같은 비슷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일정 액수 이상의 그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럼 차장검사라고 해서 어쨌든 검사장을 대리해서 직무를 통할해본 경험도 안 쌓고 바로 그 중요한 동부지검장으로 가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예컨대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예. 약간의 정치적 편향 인사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임은정 검사장의 인사를 보고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한 걸 넘어서서 이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소위 한직에 계실 때 뭐 정권 비판 또 검찰 내부 비판, 검찰 수뇌부 비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동부지검장이라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시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진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잘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발탁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주지청장 하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몇 계단 뛰어넘어가지고 검찰총장에까지 발탁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건 아니다. 지금 요번에 그 검찰 인사가 된 인 중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29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9기예요. 지금 임은정 검사 30기입니다. 이 충분하게 검찰 내에서 어떤 이 경험들을 쌓았는데 그 경험들을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외부로 한직으로 내돌렸던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요. 임은정 검사가 정말로 검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보시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좀 볼 필요도 있는데 임은정 당시 부장검사가 크게 성과를 낼 만한 수사 이력을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물론 옛날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검 감찰 담당관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하면서 그 자료 유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뭐 뚜렷한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임은정 그 검사장만큼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사실 다수설이에요. 네. 이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법조계와 이 여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정성호 의원의 말을 놓고 보면 좀 차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내 강경파 의견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당내 기류가 좀 미묘하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 어렵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많이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미 다 뺐어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4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도엔 그중에 2개만 남기고 또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물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좀 늘린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나요? 강성 지지층만 서로 간에 비판이 오고 갈 뿐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피해 없도록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누군가 이거를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국민적 의사이지 예. 일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권력층이나 그 정치인 권력층과 같이 움직이는 의사를 같이 하는 강성 지지층 이분들 빼놓고는 검찰 권력을 또 빼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전 그게 좀 의심스럽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기관별로 서로 견제 균형을 좀 해라라는 것이 국민적 좀 의사 표현이다. 특히나 지금 이제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를 못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입장에서 국민 피해 보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법무장관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법무장관께 지명자께서 민주당 입장과 달리 다소 완곡하거나 또는 좀 야권의 의사까지 종합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 하시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이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10월 초예요. 딱 2달 정도 남은 건데 이게 지금 당내 강경파 또 그리고 강경파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성호 의원의 어떤 차분한 개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이 당내 지지층들 그 강경 지지층들 성에는 좀 안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는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 중에는 좀 속도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의 어떤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수 완박 같은 그런 부분들 다시 이게 되돌려지는 정권이 바뀌어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으로 정권이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국민들께서 신뢰해서 동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예. 그런 제도가 오래 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 그리고 야당까지도 함께 이 개혁의 방향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노력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밝힌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야당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검찰과 경찰의 첨예한 대립은 영장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모르지만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반려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어떤 자기 식구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수사권 경쟁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법을 저는 이게 가장 키인 것이지 검찰 수사권을 더 줄이겠다 뺏겠다 이거는 사실은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여당은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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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지금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절대 안 된다,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한 경우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빨리 새 정부의 내각이 출범할 수 있도록 시작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충분히 지적하실 만큼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7월 4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추경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본회의가 열렸을 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함께 처리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꾸 단독 처리 하시는데 국민의힘만 빠지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다른 야 5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라는 말씀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없는 국민청문회도 하고 있고, 저렇게 지금 대통령실로 달려가서 어떤 장외 투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소 좀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전략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문회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이제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 연계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본인 주장이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상식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해임 건의안 결의도 할 수 있는 거, 발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가도에서 서명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마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제 비대위 출범했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검증 기준 내지 인사 배제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때까지 최소한 저는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뭔가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 일부라도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는, 또는 또 SNS에 게시하는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성의는 보여줘야지 국민의힘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건 사실 무시 전략이거든요. 예.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전략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심각한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